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하게 삽시다 신나라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많은 병이다 보니 당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요. 잘못된 상식은 오히려 병을 더 진행시키고 또 치료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쳐보는 시간 마련하고요. 또 치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 심장병, 3위 뇌졸중.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의 뒤에는 당뇨가 있다. 동맥경화, 고혈압, 신장염, 췌장염, 성기능장애 등 전신질환의 원흉. 당뇨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병원 최수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당뇨랑 어떤 병인지 한 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 음식을 우리가 몸에 이용할 적에 잘 안 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음식이 우리 몸에서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즉, 이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음식이 소화기관에서, 입을 통한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피막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죠. 그때 포도당 상태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우리 에너지원이 되는 연료인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힘이 되고 살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당이 이때 필요한 것이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있어야만 피 속에 포도당이 피를 떠나서 우리의 살 속으로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을 동화장애라고 그럽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즉 그 중에서도 인슐린 나오는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동화장이 적게 돼서 음식을 먹고 들어온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또한 혈당치도 높게 되는 것이죠. 극기야는 이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아깝지만은 필요한 거죠. 아깝지만 우리 소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당이 나온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 먹은 것이 빠져나가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온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영양실조 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파괴돼서 합병증이 오게 되고 또한 혈당이 높은 거에 의해서 독작용해서 우리 몸이 파괴돼서 여러 정도 눈이나 콩팥이나 신경합병증 등 여러 종류의 합병증을 갖고 있게 되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셔서 그런지요. 당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네. 틀린 말들도 있다고요. 그래야 사실 보면은 이 당뇨병은 환자가 잘 알아야지 치료를 제대로 할 텐데 당뇨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식적인 레벨에서 또한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당뇨병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안 되고 또 몸을 악화시키는 데가 많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이해되고 또 고쳐져야지 당뇨병 환자들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네, 그럼 당뇨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무조건 적게 먹고 많이 뛰어라.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당뇨병은 유전이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먼저 네. 첫 번째 거부터 살펴볼게요. 무조건 네. 많이 먹으면 무조건 적게 먹고 그리고 뛰어라.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뇨에 대한 치료법인데 어떤가요? 일부에서는 옳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비만하고 에너지를 많이 그러니까 몸무게가 크고 이럴 경우에는 작게 먹고 뛴다는 것은 몸무게를 줄이니까 네. 상당히 줄이니까 이익이 되겠지만은 또 그런 당뇨병은 한국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네. 굉장히 비만이 많은 비만을 갖고 있는 것은 근데 또 그 말을 또 보면은 또 어폐가 있는 말이 적게 먹고 어떻게 많이 뜁니까? 그렇죠. 많이 먹고 뛸 수가 있는 거죠. 적게 먹고 많이 뛰면은 들어오는 에너지 양은 적으면서 많이 뛰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몸무게가 줄어드는데요. 또 이게 잘못 이해해가지고선 너무 심하게 하면은 몸무게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선 에너지 부족, 즉 영양 실조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더 심한 합병증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적게 먹고 많이 뛰어라는 것은 비만형 당뇨병이 주로인 서구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되지만은 한국 사람은 비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로 많이 먹고 너무 심하게 운동하지 마라.
네. 운동은 좋은 거니까 네. 이렇게 바꿔야 될 것입니다. 네. 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그건 어떤가요?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 되는 것인데요. 단 것을 먹으면 췌장을 좀 많이 자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췌장 기능이 충분히 건강한 경우엔 아무리 단 걸 먹어도 당뇨병 걸릴 수가 없고 당뇨병 걸릴 수 있는 소질이 있다든가 좀 췌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당뇨병 상태가 되기 쉽거나 당뇨병 상태인 경우에는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췌장을 무리하게 자극하니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당뇨병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또 당뇨는 가족력이 있어야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당뇨가 유전병인가요? 유전병은 아닙니다. 유전성이 약간 있을 경우도 있지만은 그 효과는 적고 오히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종류의 병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뇨병 걸렸는데 내 자식들이 다 당뇨병 걸릴까 걱정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이 없을 수는 없지만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수도 있고 실제로 유전성이 확실한 당뇨병 경우에는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경우는 있지만은 다른 것들은 유전과 아무 관계 없는 경우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반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당뇨 환자가 워낙 많고요. 또 주변에 흔해서 그런지 합병증에 대해서는 별로 무서워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합병증 때문에 많이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합병증은 상당히 우리 몸이 망가지는 병이니까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즉 당뇨병의 원인은 먹은 것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사용 안 되는 병이고 또 고혈당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파괴시킨 병이니까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즉 다시 말해 온몸 세포들이 기능을 잃고 파괴된 병이기 때문에 온몸이 다 합병증 오는 거죠. 그 중에서 약한 부분 즉 미세 혈관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먼저 망가져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눈에 있는 미세 혈관 망가져서 눈에 망막증 오고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이 파괴돼 가지고 신부정증이 오고 다리에 있는 혈관 또 신경 조직기에 들어간 혈관도 망가져서 심장합병증 오고 그 다른 대사장애 때문에 약한 부분이 망가져 가지고 온몸이 합병증 오는 것 또 심장에 관상 동맥 질환, 또 협심증 이런 것들도 많이 와서 심근경색적으로 사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당뇨 듣고 보니까 꼭 치료를 하셔야 되는 병 같은데요.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약물요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기존의 치료 방법은 약물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약물요법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 제한적인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당뇨병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인슐린 나오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설포니라 계통들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극이라는 것은 그 췌장 세포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극 주는 거니까 주면 줄수록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일시적으로 나오겠지만은 계속 주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신데요. 인슐린 주사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이니까 외부에서 인슐린 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을 주는데요. 장시간 동안 지속되는 인슐린, 말하자면 지속성 인슐린, 쉽게 말하면 대포형 인슐린으로 정상의 인슐린을 바꿔가지고선 우리 피하 주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때까지 치료 방법이죠.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 많이 필요할 때는 보통 정상보다도 한 10배까지 인슐린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증가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슐린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고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많이 나올 적에는 또 저혈당이 되고 그래서 혈당 조절을 못하게 되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이제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에 상당히 불리하고 환자 합병증 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펌프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더 올바르게 인슐린 공급해주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네. 인슐린 펌프라고 하면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인슐린 펌프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췌장은요, 식사 때마다 급격히 인슐린이 증가해가지고 인슐린 공급해주고, 식간에는 아주 적은 양의 인슐린이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췌장은요. 점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세 번의 이런 리듬이 있는데, 이 전에 기존의 인슐린 요법, 이게 초록색입니다. 이거 보면은 한 번 맞고 24시간 지독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부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필요한데 이만큼이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 동화장이 적기 때문에 피 속에 포장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고혈당이 되게 되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전에 더 많은 양을 주사하게 되죠. 그러면 서서히 흡수돼가지고 여기를 통과를 하지만은 12시간, 반각이 12시간, 12시간 후에는 우리 피 속에서 최대치를 이루게 됩니다. 네.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실제 정상에서 이때 보면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 나오니까 한 20배 이상의 인슐린 농도가 되고 그것은 심각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우리가 타협을 해서 중간 정도를 줘가지고 양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인슐린이 부족하고 이쪽에 인슐린이 좀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러나 인슐린 요법이라는 건 췌장과 똑같이 인슐린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인슐린, 정상적인 인슐린, 그러니까 어떤 대표 인슐린이 아니라 순수한 인슐린으로 24시간 동안 췌장에 나온 패턴과 똑같은 형식으로 몸에다 공급해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마치 병든 췌장 대신에 정상 췌장의 움직임과 똑같기 때문에 정상적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정상화되고 몸도 건강해져 합병이 예방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슐린 치료, 인슐린 펌프 혹은 인공췌장기 요법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시간에는 당뇨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셨는지 궁금증 클릭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체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당뇨병 환자는 잡곡밥만 먹어야 한다던데 정말인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혈당 체크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보통 식전이나 식후에 혈당 체크들 하시는데요. 언제 네.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우리가 혈당치라는 건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영 다른 상태. 하나는 식전 상태, 하나는 식후 상태입니다. 식후와 식전 상태는 사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주 전후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개 다 재봐야 될 것입니다. 식전은 소화기관에서 포당이 하나 흡수되지 않은 상태고, 또 식후 상태는 소화기는 포당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 상태니까 영 다른 상태죠. 그래서 식전과 식후에 혈당 검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잡곡밥만 먹어야 된대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가요? 네, 그것도 뭐 일부 맞고 일부 틀리다고 볼 수 있죠. 잡곡밥이라는 건 소화가 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가 덜 되고 천천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기능이 떨어져서 갑자기 많이 들어온 포도당을 동화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게 해서 천천히 인슐린이 나와도 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이 잡곡만 하면 소화기관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위염도 걸릴 수 있고 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잘 소화되게 하는 잘 익은 뭐 쌀밥이나 이런 거 먹는 것도 훨씬 좋은 겁니다. 단 조건은 당뇨병 원인인 췌장 기능을 올바르게 된 경우, 즉 인슐린 펌프와 같이 제대로 그 원인을 맞게 치료한 경우에는 어떤 밥을 먹고 쌀밥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제한적인 효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방만큼 좋은 치료법은 없잖아요. 네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췌장이 무리해서 췌장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췌장을 너무 쥐어짜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웃으면서 살고 또 운동을 적절히 해서 우리 몸을 인슐린장애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당뇨병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